네. 자, 우리 의문론 전체적으로 한 번에 좀 짧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하나 세세하게 뭐 그 변동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룰 수는 없을 거고,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가 의문론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자,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보는, 또는 우리가 어떤 거를 좀 신경 써야 되는지, 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한번 이 강의를 한번 들으면서 스스로 그냥 한번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자, 그런 식으로 들어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는 의문론 파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의문의 정의, 의문의 정의와 그 다음에 체계. 자, 요렇게 한 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개는 의문의 변동.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의문의 정의를 내려준다라고 하면, 우리 이거는 다들 잘 알고 있죠? 의문의 정의는 어떻게 내릴 수 있다? 네, 소리 내도 됩니다. 자, 뜻을 구별해주는 또는 변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맞지? 자, 그래서 우리가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를 음운이라고 해서 이 음운을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눴죠. 어떻게? 음소와 운소로. 근데 우리는 고등학교 때는 뭐 음소, 운소 이런 용어보다는 분절 음운과 그 다음에 비분절 음운, 비분절 음운. 자, 요렇게 두 가지로 나눠줬습니다. 우리 흔히 이제 분절 음운이라고 하면 자음과 모음을 얘기하는 거고, 비분절 음운이라고 하면 소리의 길이나 억양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을 나눠놓고 나면, 자, 두 번째, 우리 음운의 체계를 얘기할 때는 분절 의문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분절 의문을 주로 다루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분절 의문에 들어있는 자음과 모음, 그래서 자음의 체계와 그 다음에 모음의 체계. 자, 이거를 체계표로 해가지고 외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의문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내용이다. 물론 아마 대부분 다 잘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형성평가를 쳤을 때 이 음운, 자음, 모음 체계표는 거의 쌤이 볼 때 한 90% 이상은 다 맞췄더라고. 그러니까 충분히 다들 이 정도는 다 숙지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럴 때 음운의 체계, 자음에는 총 19자가 있고요. 자, 이 자음을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눠주죠. 세로축에는 조음, 위치에 따라서 5개. 우리 흔히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목청 소리, 이렇게 5가지로 나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조음 방법에 따라서 또 5가지로 나눴죠.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 자, 그 중에 우리가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밑에 있는 비음과 유음을 특별히 무슨 소리? 울림 소리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위에 있는 3가지를 안 울림 소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이거를 한자어로 하면 울림 소리를 유성음, 안 울림 소리를 무성음. 자, 요 정도 유성음과 무성음 요 정도는 좀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음은 총 21자가 있는데, 자, 모음은 그 기준이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혀의 위치에 따라서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 나누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전설 모음 안에 다시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입술의 모양이 둥근지 평평한지에 따라서 원순 모음과 평순 모음으로 나누고요. 자, 그 다음에 세로축에 있는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단모음 10개를 이 체계표에서 완성을 시켜 나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럴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거는 우리 모음 체계표를 외울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거는 전설 모음의 평순 모음인 이 모음. 그렇죠? 그게 가장 기준이 된다. 그거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면 나머지 11개는 이중 모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모음에는 단모음과 그 다음에 이중모음 이렇게 있죠. 자, 그럴 때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구분하는 방법은 소리를 낼 때 혀의 위치나 입술의 모양이 변화가 없으면 단모음, 변화가 있으면 이중모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현대국어의 단모음 중에 외랑 위는 입술의 모양이 바뀌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단모음 체계 안에서 외랑 위도 이중모음이 아니라 단모음에 들어있다는 거. 자, 그걸 기억해주고, 그다음에 이중모음에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무슨 개념? 반모음이라는 게 있죠. 즉 반모음 플러스 이중모음으로 되어 있는 게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으로 되어 있는 거. 즉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으로 되어 있는 게 이중모음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국어의 반모음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모음 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개는 반모음 오우.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됐죠? 자, 이게 이제 모음의 모음까지 해서 우리 음운의 체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요거를 물론 여기 안에는 체계표 전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공부해 주는 게 좋은데 우리가 정리할 때는 한 요 정도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우리 음운론에서 가장 핵심이지, 그렇죠? 가장 핵심인 음운의 변동입니다. 자, 음운의 변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음운이 변해나가는 움직임을 얘기하는 건데, 자, 여기서 그 대상은 음운입니다. 우리가 음운의 변동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음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음운을 그 단위로 잡는다라는 거 한 개 기억해 주시고, 자, 우리 음운의 변동은 크게 네 종류가 있죠. 자, 첫 번째가 교체, 두 번째가 탈락, 세 번째가 축약, 네 번째가 첨가. 이렇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자, 각 종류에 따라서 우리는 정리를 할 건데, 자, 먼저 교체입니다. 자, 교체는 두 가지 음운이 만나서 둘 중에 하나가 다른 음운과 좀 유사해지는 거, 같거나 유사해지는 거, 또는 또 하나의 음운이 물론 안 같아져도 됩니다. 즉 하여튼 두 개의 음운이 만나서 하나의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거를 우리는 교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두 개의 음운이 만나서 하나가 바뀐다 이렇게 하면 틀릴 수도 있어. 왜? 우리 음절의 끝소리 규칙 같은 경우는 홀로 바뀌잖아. 맞죠? 다른 음운을 만나서 바뀌는 게 아니고 혼자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좀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뀐다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자, 그럴 때 이 교체 안에는 다시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규칙. 글자 좀 이상하지만 끝소리 규칙. 자,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절 말, 음절의 끝, 종성이죠. 종성에서 7가지 자음으로만 발음할 수 있다라는 어떤 종성 제약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자, 그 7가지 자음은 우리 흔히 가느다란 물방울 이런 식으로 많이 외우죠. 자, 이렇게 7가지 자음으로 끝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는 환경이라는 게 있죠. 그지? 첫 번째는 어말인 경우 또는 뒤에 뭐가 올 때, 자음이 올 때. 세 번째, 뒤에 모음이 오더라도 어떤 모음이 올 때? 실질 형태소인 모음이 올 때. 자, 이런 어떤 구체적인 환경이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특히 우리 음운 변동은 항상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하지만 우리는 모국어 화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하면 발음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는 발음을 가지고 접근하면 이런 거를 한 개 한 개 다 외우기보다는 발음을 해놓고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면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이렇게 역으로 찾아 들어가면 굳이 한 개 한 개 다 안 외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어렵다면 외워주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동화. 그러니까 이 동화가 이제 두 가지 음운이 만나서 하나의 음운이 다른 음운과 비슷해지거나 같아지는 것을 동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 동화는 그 종류가 기준을 나눠가지고 한 8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동화가 될 때 종 위치를 닮아서 동화가 되느냐, 방법을 닮아서 동화가 되느냐에 따라 종 위치와 방법 동화. 자,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화의 방향에 따라서 앞에 있는 음운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게 바뀌는지, 뒤에 있는 음운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순행동화와 역행동화로 나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동화가 될 때 영향을 받는 음운과 완전 똑같아지는지 유사해지는지에 따라서 완전동화와 불완전동화로 나눌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붙어있는 음운끼리 만나서 동화를 일으키는 인접동화와 떨어져 있는 다른
음운을 사이에 두고 서로 영향을 받아서 바뀌는 원격 동화, 즉 인접 동화와 원격 동화. 자, 이렇게 동화의 종류를 다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동화는 네 종류의 동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첫 번째 가장 많이 들어본 비음화. 자, 이 비음화 가장 많이 우리가 동화하면 가장 대표적인 어떤 동화의 종류가 될 건데, 자, 비음화는 그 환경과 조건이 역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 다 외우기보다는 간단하게 어떻게 비음이 아닌 게 뭐로 비음으로 되면 우리는 비음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물론 그 비음 안에는 니은, 미음, 이음,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은, 미음, 이음 이 세 가지가 아닌 음운이 비음으로 바뀌면 전부 다 비음화가 된다. 맞죠? 이렇게만 하면 비음화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좀 특이한 점이 이런 것도 있죠. 바로 유음의 비음화라는 게 있었지. 유음의 비음화. 즉 한자어 세 글자짜리 한자어에서 유음이 비음으로 바뀌는 거. 자, 요거는 조금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는 같이 유음화랑 같이 공부를 해주면 좋은데 일단 이렇게 놔둬놓고 유음화를 먼저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유음화. 자, 유음화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유음이 아닌 게 유음이 되면 우리는 유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위에는 비음이 아닌 게 비음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지만 유음화는 꼭 굳이 유음이 아닌 게 유음이 된다 이렇게 기억 안 해도 되죠. 왜? 유음화는 무조건 뭐가 뭐로 바뀌는 거?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게 유음화니까. 즉 니은이 리을을 만나면 무조건 유음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럼 이거랑 비교했을 때 바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런 거죠. 유음의 비음화라는 게 니은과 리을이 만났을 때 이 리을이 니은, 비음으로 바뀌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단 말이야. 그죠?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결단력 같은 거. 자, 요런 세 글자짜리 한자어를 보면 얘가 발음이 결단력 이렇게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니은과 리을이 만나면 일반적으로 유마가 일어나서 결달력 이런 식으로 날 것 같지만 우리가 실제로 발음해보면 결달력 이게 아니고 결단력 이렇게 발음이 나는 거죠. 그냥 이런 거를 우리는 유음의 비음화라고 하는데 요거는 좀 조심해주면 됩니다. 자, 이거를 모든 거는 다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이걸 어떤 식으로 구분하면 된다. 얘가 끊을 때 이 세 글자짜리 한자를 끊을 때 얘를 결단력으로 끊는지 결단력으로 끊는지 할 때 얘는 결단하는 힘이니까 결단력 이렇게 끊죠. 그러면 끊기면 니은과 리을 사이에 끊기면 보통 일반적으로 비음화가 일어나고 안 끊기면 유음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권력가 같은 경우 그렇죠? 이거랑 비교했을 때 권력가 같은 경우는 권력가니까 건과 력의 니은 리을이 이렇게 안 끊기니까 이런 거는 권력가 유음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구분을 하면 조금 그나마 웬만하면 대부분은 강하면 이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것도 있으니까 100%를 믿으면 100%로 이제 접근하면 안 되고요. 믿으면 안 되고요. 좀 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에는 구개음화라는 게 있습니다. 자, 구개음화 간단하게 역시 구개음이 아닌 디귿, 티읕이 무엇을 이 모음을 만났을 때 이 모음을 만나는데 물론 여기에서 이 모음은 무슨 형태소가 돼야 돼? 무슨 형태소가 돼야 되죠?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가 돼야 됩니다. 자, 형식 형태소인 이 모음을 만났을 때 디귿, 티읕이 뭐로 바뀐다? 경구개음인 지읒, 치읒으로 바뀐다. 이게 구개음화죠. 그래서 우리는 구개음화를 정확하게 말하면 경구개음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 뭐 국어교육과나 국문과나 문창과나 이런 식으로 국어를 좀 전공하는 이제 학생들이 만약에 있다면 대학 가면 대학에서 배우는 음운의 변동에는 경구개음화랑 연구개음화 두 개를 나눠서 배우거든. 근데 우리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연구개음화를 안 배우기 때문에 그냥 구개음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나오는 게 이 모음 역행 동화가 있습니다. 자, 이 모음 역행 동화는 이 모음 역행 동화. 자, 얘는 결국 후설 모음이 우리 음운 체계표를 머릿속에 넣어두면 후설 모음에는 뭐가 있는지 다 알겠죠? 그렇지? 후설 모음에 우 중에 빼고 맞죠? 우고 후설 모음이 전설 모음인 이 모음을 만났을 때 이 후설 모음이 전부 다 전설 모음으로 바뀌는 거를 우리는 이 모음 역행 동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음 전설에는 우리 이에 위외가 있으니까 에에 위외로 바뀌는 게 우리 이 모음 역행 동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음 역행 동화를 다른 말로 우리는 전설 모음화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이름들을 보면 비음화, 유음화, 부계음화 얘들은 전부 다 바뀐 음운 이름을 따서 땡땡화로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전설 모음화라고 말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일관성, 우리의 명칭을 얘기할 때 좀 더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보통 교과서에 이 모음 역행 동화라고 나오니까 그렇죠?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뭐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 이런 게 있죠. 우리 어미를 사투리로 방언으로 에미 이렇게 발음하는 거. 자, 이게 이 모음 역행 동화의 어떤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자, 그런데 자, 이제 특징들을 보면 이 모음 역행 동화는 자, 얘는 표준어로 인정받는다 못 받는다? 표준 발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즉 표준 발음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외가 있다고 했죠. 그렇지만 예외가 있다. 그 예외들은 좀 기억해 주는 게 좋겠죠. 우리 뭐 예외로서 뭐 신출내기, 뭐 새내기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죠. 냄비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은 좀 기억을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동화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 중에 좀 동화가 좀 종류를 동화를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음운에는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잖아. 자, 그러면 자음 동화다 하면 자음 동화는 뭐가 있을까? 자음 동화는 비음화와 유음화가 있겠죠. 얘는 자음 동화입니다. 이렇게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음 동화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모음 역행 동화. 얘는 모음 동화죠. 그렇지? 그러면 구계음화는 뭘까요? 자음 동화일까요? 모음 동화일까요? 그렇게 나눌 수가 없겠지. 그냥 구계음화는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자음이 바뀐 거죠. 그냥 자음 모음 간의 동화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교과서 보면 구계음화를 동화에다 안 넣어놓고 그냥 동화를 자음 동화, 모음 동화 이렇게 해놓고 따로 그냥 구계음화 이렇게 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계음화도 우리가 동화기 때문에 우리 이 모음이 경구계음에 있다라는 종 위치를 따라간 동화기 때문에 이렇게 동화 속에 넣어두고 그냥 자음 동화에는 얘가 있고 모음 동화에는 얘가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동화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교체의 마지막. 우리가 교체 파트가 제일 내용이 많죠? 교체의 제일 마지막이 된소리 대기가 있습니다. 자, 된소리 대기. 역시 마찬가지로 된소리 대기의 조건은 엄청 많습니다. 한 4가지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외울 필요 없죠. 어떻게? 그냥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면 이게 된소리 대기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죠. 그러니까 조건들을 다 외우지 말고 그냥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되면 된소리 대기인데 이거를 뭐랑 구분하자? 사이소리랑 구분하자. 사이소리 중에서도 교체로서의 사이소리와 구분을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만 외우고 사이소리와 구분을 시키면 됩니다. 왜냐면 뒤에 있는 음울이 된소리로 바뀌는 거는 된소리 대기 아니면 사이소리거든요. 그러면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나려면 뒤에 말이 된소리로 나타날 때 얘가 사이소리가 되려면 2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합성 명사여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앞 음운이 무슨 소리? 울림 소리. 자, 이 2가지 조건을 갖춰야만 사이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아니면 그냥 다 된소리 대기로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뭐 산길 이렇게 했을 때 자, 발음이 산길 이렇게 난단 말이야. 우리는 발음을 모국어 하자니까 웬만하면 다 똑바로 합니다.
산길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랬을 때 얘가 된소리로 나니까 머릿속에 얘는 된소리 대기 아니면 사이소리구나 딱 떠올려 놓고, 그죠? 자, 그리고 얘가 먼저 그 다음에는 합성 명사인지를 보는 거야. 자, 산길은 산과 길이 합쳐져서 산길이라는 명사가 됐으니까 합성 명사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에 있는 의문이 울림소리인지를 보는 겁니다. 자, 니은은 우리 울림소리, 비음이니까 울림소리지. 아, 그러면 산길은 뭐다? 의문 현상이 살소리다. 이렇게 하는 거죠. 똑같이 그런 거야. 국밥. 역시 마찬가지로 국밥. 자, 이렇게 된소리로 났으면 또 떠올려 주는 겁니다. 얘가 사이소리일까 된소리 대기일까? 국과 밥이 합쳐졌으니까 얘 합성 명사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된소리로 바뀐 거 앞에 있는 의문을 보는 거야. 그랬을 때 이 기억이 안 울림 소리죠? 그러면 얘는 울림 소리가 아니니까 얘는 뭐다? 된소리 대기구나. 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된소리 대기에 막 그 까다로운 규칙들을 다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 교체가 끝납니다. 교체가 양이 제일 많다고 했죠? 우리 교체의 큰 종류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탈락을 한번 봅시다. 자, 탈락이라는 거는 뭐 두 의문이 만났을 때 하나의 의문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의문이 줄어드는 현상을 탈락이라고 합니다. 자, 탈락은 자음 탈락과 모음 탈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자음 탈락 안에는 다시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 자음 탈락에는 먼저 히읗 탈락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 탈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음군 단순화. 자, 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음은 히읗이 다른 음문 만나서 없어지면 그냥 히읗 탈락인 거죠. 네, 지금 녹화가 혹시 안 되고 있나? 되고 있지? 자, 그 다음에 리을 탈락은 간단하게 말하면 리을이 다른 음문을 만났을 때 없어지면 리을 탈락이 되는 거죠. 그렇지?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먼저 조건은 이렇습니다. 히읗 탈락은 간에 있는 히읗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미를 만났을 때 이 히읗은 항상 탈락을 합니다. 자, 여기 안 나오나요? 조금 돌려줘 보면 됐나? 이거 어디까지 나와? 몰래? 여기 나오나? 네, 나와요. 여기? 끝까지 나와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히읗 탈락은 어간 끝에 있는 히읗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면 항상 탈락을 하게 됩니다. 이거 발음 여러분들이 똑바로 다 잘 하죠. 예를 들면 나타의 어간 납에다가 아를 넣으면 어떻게 된다? 나아 할 때 발음이 이렇게 되죠. 그렇지? 자, 요게 히읗 탈락입니다. 여러분들 발음 이거를 다르게 발음할 수가 없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리을 탈락. 자, 리을 탈락은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하나는 어간 리을로 끝나는 어간에다가 뒤에 나, 보, 시, 오를 만나면 리을이 탈락합니다. 그렇죠? 이거 한 개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합성어와 파생어일 때, 이 리을 뒤에 니은 디귿 시옷 맞나요? 니은 디귿 시옷 지읒 맞죠? 이걸 만났을 때 리을이 탈락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뭐겠노? 결국 쌤도 이거 다 안 외웁니다. 이거 알죠? 이거 안 외워요. 그냥 우리가 발음하고 써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이런 환경에서 예를 들면 자, 딸과 님을 합쳐봅시다. 합성어죠? 딸과 님을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자, 리을이 뒤에 니은이 왔단 말이야. 자, 이거 어떻게 되죠? 따님, 우리 이거 딸님 안 하잖아. 따님 다 이렇게 리을을 탈락시키죠. 자, 반면에 똑같이 달님을 보면 똑같이 환경이 완전 똑같습니다. 똑같이 파생어고 리을 뒤에 님이 왔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되죠? 달님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리을 탈락이 일어났지만 얘는 안 일어났단 말이야. 즉 이런 거를 우리는 랜덤으로 일어나는 거를 수의적 현상이라고 하죠. 수의적 현상이기 때문에 얘를 외운다고 해서 100%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5국어 화자니까 자신을 믿으면 돼.
나의 발음을. 알겠죠? 나의 발음을 믿으면 리을 탈락은 거의 90% 이상은 다 정확하게 합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음군 단수라인데 자음군 단수나 말 그대로 종성에서 말이죠. 종성에서 자음군을 이룰 때 우리는 종성 제약 중에 한 개가 우리 종성에는 앞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처럼 이렇게 7가지 자음만 발음할 수 있다라는 종성 제약이 한 개 있고 또 하나의 종성 제약은 종성에서는 하나의 음만 발음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음군이 왔을 때 2가지 자음이 나란히 겹받침이 왔을 때 흔히 말하는 한 개만 발음할 수 있는데 둘 중에 한 개를 발음하고 나머지 한 개를 탈락시키는 거죠. 그렇지? 자, 그럴 때 역시 우리 자음군 단수나 거의 다 똑바로 발음합니다. 그런데 발음을 좀 헷갈려하고 잘 못하는 바람이 2가지가 있어서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바로 리을 기역, 그 다음에 리을 비읍. 자, 이것만 조심하면 되죠. 자, 리을 기역은 우리 대표 단어 닭을 떠올려서 얘는 기역이 발음 나고 리을이 탈락되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을 비읍은 여더를 떠올려가지고 리을로 발음 나고 비읍이 탈락되는구나 이걸 떠올리면 되죠. 근데 쌤이 이거를 왜 2개는 조심하고 기억을 하자고 하냐면 우리가 흔히 막다 있죠. 막다 이거를 보통은 우리 날씨가 맑다 이렇게 많이 발음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리을 기역 같은 경우는 기역으로 발음해야 되니까 정확한 발음은 막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발음을 못하는 거니까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똥을 밟았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보통 밟다를 발다라고 발음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자고 이걸 미안합니다. 이거 잘못됐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리을 비읍은 보통은 이제 리을로 발음을 하는데 밟다 같은 경우 발다라고 우리가 발음을 많이 하는데 발다가 아니고 예외인 거죠. 그러니까 리을 비읍은 예외를 기억해야 되는 거고 리을 기억은 발음 나는 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고. 맞죠?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서 좀 더 해줘야 될 게 리을 기억 같은 경우는 뒤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어떻게 발음해야 한다? 기억이 아니라 리을로 발음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다 같은 경우 뒤에 개가 오면 막개가 아니고 말개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리을 비읍은 예외 3가지가 있죠. 다 리을 비읍은 리을로 발음 나지만 비읍으로 발음해야 되는 건 3가지. 밟다, 넙둥구다 4가지네요. 넙죽하다, 넓적하다. 맞죠? 이런 것들은 다 비읍으로 발음해야 되는 예외를 좀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게 자음 탈락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모음 탈락을 봅시다. 자, 모음 탈락. 자, 모음 탈락에는 2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첫 번째 으 탈락. 자, 으 탈락은 그냥 어간에 있는 으가 다른 모음을 만나면 으가 그냥 탈락합니다. 왜? 이 으는 약한 모음이기 때문에 두 모음이 만났을 때 연달아 발음 날 때 우리는 모음 2개를 연달아 발음하면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개를 효율적으로 발음하기 위해서 탈락을 시켜버리는데 그 중에 약한 모음인 으를 탈락시키는 거죠. 나중에 형태론 할 때 우리 단어 부분에서 용언의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할 때 으 탈락되는 거는 항상 이렇게 탈락하기 때문에 규칙 활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아어 탈락이 있습니다. 자, 아어 탈락은 쉽게 말하면 얘는 동음 탈락이에요. 그냥 얘를 막 규칙을 좀 더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얘는 동음 탈락이다. 자, 그래서 아어 뒤에 그냥 어간에 나오는 아어 뒤에 또 아어가 나오면 어간의 아어가 탈락을 내려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다의 어간 가에다가 모음 아서라는 어미가 붙으면 어떻게 해? 어간의 아가 탈락해서 가서가 된다. 이런 식으로. 또는 뒤에 과거 시제 선 어말음이 앗을 넣어서 아따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줄표를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보면 아랑 아가 만나니까 역시 어간의 아가 탈락해서 같다. 이런 식으로. 즉 동음이 같은 음이 왔을 때 탈락하기 때문에 동음 탈락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아어 뒤에 아어가 오면 한 개가 탈락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이게 모음 탈락입니다. 됐죠?
자, 이제 탈락까지 받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이제 축약과 첨가가 있는데, 자, 축약과 첨가는 간단합니다. 자, 축약 역시 자음 축약과 모음 축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자음 축약은 다른 말로 거센 소리 대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쭉 한번 정리해보면 알겠지만 교체에 비해서 탈락이 훨씬 줄었죠, 내용이. 또 탈락에 비해서 축약도 줍니다. 교체가 자음 탈락, 탈락이 자음 탈락, 모음 탈락 안에 또 종류로 나뉜다면 축약은 자음 축약 1개, 그 다음에 모음 축약 1개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 얘 거센 소리 대기, 즉 자음 축약은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을 만나면 거센 소리인 크트, 프츠. 자, 요렇게 바뀌는 거를 우리는 자음 축약 또는 거센 소리 대기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워낙 발음도 정확하게 하고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어려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음 축약. 자, 이 모음 축약을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자, 모음 축약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나서 다른 단모음이 되는 경우 모음 축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약이라는 것 자체가 두 음운이 만나서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보다의 어강 보에다가 사동이죠. 무엇이 보이다? 피동이네요. 피동에 전미사 이를 넣어서 보이다를 만들 수 있죠. 자, 얘를 축약시키면 어떻게 해? 배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럴 때 음운을 보면 단모음 오랑 단모음 이가 만나서 다른 단모음인 외 한 개로 바뀌었죠. 이런 것을 우리는 모음 축약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뭐 반모음화라는 이 반모음화라는 현상과 좀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반모음화는 반모음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얘는 교체에 들어가고요. 자, 얘의 조건은 이렇게 됩니다. 단모음이 다른 단모음을 만났을 때 이중모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중모음으로 바뀌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우리 끼다, 어디에 끼다 할 때 끼어서. 자, 이 단어를 흔히 말하는 축약처럼 만들어 버리면 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지? 자, 그렇게 하면 얘 끼에 있는 모음 이랑 모음 어가 만나서 뭐가 이중모음 여가 된 거죠. 자, 그럴 때 이중모음 여는 반모음 이랑 단모음 어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음운이 두 개고 얘도 음운이 두 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교체인 거고, 단모음인 이가 반모음 이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반모음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구분을 시켜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조건은 모음 축약은 단모음 만났을 때 다른 단모음으로 바뀌는 거고, 반모음화는 단모음 만났을 때 이중모음으로 바뀌는 거를 반모음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됐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첨가입니다. 자, 첨가는 두 음운이 만났을 때 두 음운 사이에 다른 음운 한 개가 첨가되는 건데, 자, 이 첨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니은 첨가, 그리고 두 번째가 반모음 첨가.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니은 첨가는 그 조건은 있잖아. 조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성어나 파생어일 때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모음 또는 반모음 이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즉 이모음이면 이고 반모음 이를 가지고 있는 야, 여, 요, 유를 만났을 때 니은이 이 사이에 니은이 첨가되는 거죠. 이 사이에 니은이 이렇게 첨가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음운 현상을 보면 니은이 첨가되는 거는 요 니은 첨가 말고 한 개가 더 있죠. 바로 뭐다? 사이소리 중에 첨가로서의 사이소리. 그래서 첨가로서의 사이소리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첨가로서의 사이소리는 역시 니은이 첨가되는데 얘는 니은 첨가와 차이점은 바로 뭐냐면 얘는 바로 합성명사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첨가로서의 사이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맨립 했을 때 발음이 맨립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지금 니은이 첨가된 게 보이죠? 그렇지? 자, 그랬을 때 맨은 접두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파생어죠. 즉 합성명사가 아니죠. 그러면 얘는 뭐다? 니은 첨가 현상이고요. 반면에 물약 이렇게 했을 때 얘는 니은이 첨가돼서 약, 그 다음에 유마가 일어나서 물약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럴 때 여기에서 니은이 첨가된 거 요거. 자, 요거를 볼 때 물약은 물과 약이라는 명사와 명사가 합쳐진 합성명사죠. 그럼 얘는 무슨 현상? 사이소리 현상.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즉 니은이 첨가됐을 때 합성명사면 사이소리, 합성명사가 아니면 니은 첨가. 이렇게 구분하면 간단합니다.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니은 첨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반모음 첨가입니다. 반모음 첨가는 말 그대로 반모음이 들어오는 건데 얘는 딱 네 단어만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어문 규정집이라는 이제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들 참고하는 공부하는 표준어를 규정한 어문 규정집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딱 네 가지 사례를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면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웬만한 이 안에서만 거의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단어 대어, 피어, 이오, 아니오. 자, 이 네 가지 단어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얘가 대어라고 발음하는 것도 표준 발음이지만 대여라고 발음하는 것도 허용을 해준단 말이야. 그랬을 때 얘가 대어가 대여가 되려면 뭐가? 반모음 이가 첨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반모음 첨가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피어도 되지만 얘를 발음을 피여라고 발음하는 것도 허용을 합니다. 그럴 때 피여라고 하면 어가 여가 되려면 반모음 첨가가 돼야 되죠. 똑같습니다. 이오도 이요가 되고요. 아니오도 아니요로 발음하는 걸 허용합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다 반모음 첨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됐죠? 자, 이게 첨가 두 가지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의문문 전체를 한 번에 쭉 살펴봤는데 물론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보면 거의 완벽할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여기가 나올란가? 여기 나오나? 바로 사이소리와 사이시옷을 구분하는 거. 이거 한 가지만 하면 거의 고등학교에 나오는 의문 개념을 한번 쭉 다 정리하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사이소리는 말 그대로 우리 의문 현상입니다. 우리 사이소리 지금 두 번 나왔습니다. 된소리 대기에서 교체로서의 사이소리. 자, 이거와 구분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첨가에서 첨가로서의 사이소리 구분하는 거. 할 때 나오는 이 사이소리, 의문 현상으로서 사이소리입니다. 이게. 그러면 사이시옷은 뭐냐면 이러한 소리를 표기에 반영을 해서 시옷을 써준 거를 사이시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이소리가 먼저입니까? 사이시옷이 먼저입니까? 사이소리가 먼저지. 이 사이소리를 표기한 게 사이시옷. 알죠? 그런데 산길이라든가 물약이라든가 이런 사이소리를 모두 다 사이시옷을 표기하느냐? 그게 아니야.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되고, 앞말이 우리 사이소리는 항상 합성 명사에서 일어나죠. 그런데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되고 합성 명사 둘 중 하나 이상이 고유해야 됩니다. 즉 한자어끼리의 합성은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거 있잖아. 이거 몇 개냐 할 때 개수이죠. 개수.
발음할 때 개수, 수, 된소리로 바뀌어서 살소리가 납니다. 그렇지만 얘를 개수, 사이 시옷을 표기 안 하죠. 이거 표기 안 하고 그냥 개수 이게 맞습니다. 이게 그 이유가 뭐 때문에? 한자 완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건 맞지만 한자 완자이기 때문에 사이 시옷을 표기하지 않는 거죠. 사이 소리는 나지만. 맞지?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뭐가 나온다? 예외 6가지가 나오죠. 예외 6가지. 우리 착강, 택강, 곡간, 색방, 횟수, 횟수, 숫자 이렇게. 그래서 이 예외 6가지는 외워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왜냐하면 이 조건에 안 맞지만 사이시옷을 어떤 간섭적으로 표기를 해왔던 거니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구분하면 우리 의문론 전체를 한번 쭉 정리를 한 겁니다. 생각보다 선생님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30분이면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요. 좀 많이 걸렸지만 그냥 한번 우리가 뭐 의문 파트를 그냥 한 4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40분 만에 한번 쭉 정리한다 생각하고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막 외우고 막 이런 거 싫은 사람은 요거 그냥 틀어놓고 계속 들어 그냥. 그러면 최소한 의문 파트에서 의문론에서 최소한의 내용은 머릿속에 남아 있을 거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끝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